78페이지 이게 우리 수열의 규칙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유형 문제로 또 묶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안 하고 갈 수는 없고 꼭 해봅시다. 자, 제목은 군 수열인데요. 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볼게요. 1군, 2군, 3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군은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묶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묶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항 하나하나 넘어갈 때 규칙들이 보이던 수열이었어요. 그쵸? 항 하나하나 넘어갈 때. 그런데 지금 다룰 군수열은요, 이 묶음으로 묶어서 덩어리로 봤을 때 얘네들의 규칙이 있는 그런 수열. 그래서 걔네들을 합한다 또는 항이 몇 개다 이런 거를 묶어서 계산을 해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 여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제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군수열 형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항을 묶어서 규칙을 찾는 건데 그냥 수열 볼게요. 얘 보면은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1, 세 번째 항이 2, 네 번째 항이 1, 2, 3 이렇게 흘러가요. 등차냐? 아니야. 그치? 같은 수를 더하면서 나오는 수열이 아니니까. 그럼 등비냐? 아니. 똑같은 걸 곱해서 나오는 수열이 아니니까. 그럼 이건 등차도 등비도 아니야. 그런데 항을 쭉 보니까 뭔가 규칙이 보이긴 해요. 1이었다가 2였다가 1이었다가 3이었다가 그 다음에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4였다가 그 다음이 1, 2, 3, 4, 5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수열이면 그 다음은 예상하건대 뭐겠니? 다율아, 1부터 6까지가 나열이 돼 있는 거겠죠. 괜찮니? 아, 그래서 요런 규칙들이 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룹을 짓습니다. 이걸 군을 나누는 거라고 하는데 끊어요. 뭐 아래쪽은 괄로로 되어 있지만 쌤이 요렇게 B급으로 끊을게요.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끊을 거예요. 그런데 쌤이 얘기했죠. 쉼표 기준으로 항의 번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는 밑에다 적어볼게요.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얘가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항 하나하나를 보면 규칙이 잘 안 보여서 지금 끊어놨거든. 그래서 우리는 표시를 얘가 첫 번째 군, 얘가 두 번째 군, 얘가 세 번째 군, 즉 1군, 2군, 3군이라는 표현을 좀 있어 보이게 G1, 2, 3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G4, G5 이렇게 묶음으로 먼저 보자고. 알겠지? 이게 군수열 첫 번째 접근 방법이야. 위에서 보면은 방식에 1번 수열의 각 항이 갖는 규칙을 파악해서 수열의 항을 몇 개씩 묶는다. 이게 군을 구성한다. 그룹핑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게 110항을 구하래요. 다시 쓰면 얘가 말하는 거는 A 110 이게 뭔데?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뭔데? 그러면 지금 110개 나열할 수도 있어 사실. 맞죠? 110개 동안 나열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아까 G6은 1부터 6까지 또 쓸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 쓸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 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110번째를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개수를 세야 되지. 맞잖아. 110번째까지 가려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거잖아. 그래서 110번째까지 세야 아 그게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는 작업을 이제 묶음 단위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잘 봐. 첫 번째 그룹에는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들어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어요. 이거 누구 따라가요? 여기 있는 그룹의 번호를 따라가. 까지 괜찮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몇 묶음을 더하면 110번째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묶음의 끄트머리에 딱 110번째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쯤 있을 수도 있어.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가늠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110번째 항이 들어있는 몇 번째 그룹인지 그 그룹의 번호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러면 개수를 110개 딱 맞게 세면 좋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고 중간쯤 걸쳐지게 나와요. 그래서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룹 1번부터 여기 개수라고 쓸게. 개수는 그룹 1번에 1개, 그룹 2번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째 그룹인지 몰라. n번째 그룹이라고 할게요. n번째 그룹. 이렇게 해서 얘가 대략 110개 있도록 그거 개수부터 세보는 겁니다. 110개로 딱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110개보다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110개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개수 합을 생각해 보니까 얘는 첫 번째 그룹의 숫자 하나, 1개, 두 번째 그룹에 2개, 세 번째 그룹에 3개니까 쭉 가면 몇 번째 그룹인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n번째 그룹이라 해서 n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거 뭐야? 간단히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는 얼마입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이게 곧 우리가 그룹의 번호, 군의 번호를 부여하면 그 군까지의 개수 합이 됩니다. 그럼 맞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n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의미는 뭐야? 1군, 2군 그룹 1, 2까지의 개수야. 2 넣으면 얼마니? 3, 3개 맞죠? 또 까볼까? 자, 여기 세 번째 그룹까지 개수를 세면 6개거든. 그러면 여기 3을 밀어 넣어보면 어때요? 2분의 3 곱하기 4, 6, 6개 맞지?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정한 n은 몇 번째 그룹이다라는 의미로, 몇 번째 군이다라는 의미로 n을 썼어요. 그렇다면 110에 가까운 녀석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방정식을 는 110으로 해서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풀리고 근방에 가는 n 값을 찾아보면 돼요. n 얼마 정도 넣어볼까? 110에 가깝게 한번 넣어보자. 큼지막하게 한번 10 넣어볼까요? 이렇게 10 넣으면 2분의 10 곱하기 11 얼마예요? 55. 55번째, 55번째까지밖에 못 간 거야. 해석하자면 10번째 그룹까지 항의 개수를 다 세보면 55항까지 갔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소연아, 이해되니 요거? 그럼 더 키워야 될 거 아니야. 110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지? 얼마 넣어볼 거야? 지원 얼마 넣어볼래? 여기. 자, 그 아래쪽에 이미 풀려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밀어 넣어 볼게요. 14, 즉 14번째 군, 14번째 그룹까지 항의 개수를 세봅니다. 그러면 2분의 아까 n 14 집어넣으면요 14 곱하기 1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4 일어나면 7, 7로 105 이렇게 되겠죠. 어머, 105번째 항까지 온 거예요. 괜찮나요? 105번째. 그러면 n을 15를 넣으면 일단 해보자고요. 15를 넣으면 즉 15번째 군까지 개수를 세보면 15 곱하기 16 이렇게 될 거니까 8로 120. 어머, 110번째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해석을 잘 봐봐. 오른쪽에 한번 적어볼게. 첫 번째 그룹 이제 G1을 그냥 1이라고 쓸게요. 두 번째 그룹 G2를 2군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군의 번호를 쓰면 요 놈은 점점점 14번째 그룹까지 가면 이 맨 끝이 105번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110번이라는 항은 몇 번째 그룹에 있어야 돼? 15번째 그룹에 있어야 돼. 맞죠? 15번째 그룹. 그러면 그 다음 그룹, 여기 쉼표는 다 생략했어요. 15번째 그룹은 몇으로 출발해요? 얘도 1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항의 번호를 다시 달아보면 요 놈이 106, 107, 108, 109 짜잔 요 놈이 110이었던 거예요. 요렇게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개수를 셌을 때 110이라는 게 딱 떨어질 수도 있는데 딱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처럼 이 그룹 맨 끝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개수로 따지면. 근데 지금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보다 좀 적은 데에서 숫자를 더 채워나가는 방식을 썼어요.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 똑같아요. 첫 번째 군, 두 번째 군 쭉 가서 우리가 지금 15를 넣었으니까 15까지 가볼게요. 15번째 군까지 합치면 개수가 120개래. 그 말은 여기 맨 끝이 120번째 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러면 110번째 항을 구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지. 119, 118, 117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해되니? 그런데 생각해봐. 규칙 자체가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읽어내죠. 지금처럼 1, 2, 3, 4, 5 하나씩 늘어나네. 물론 얘는 단순해서 뒤에서부터 하나씩 빼도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증가하는 패턴이 이걸 계산하기가 좀 쉬워요. 그죠? 다시 보면 봐봐. 5번째 군에는 맨 끝이 5입니다. 왜? 5개 들어있으니까 1부터 5까지 5개.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규칙은 15번째 군은요 1부터 15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규칙이 단순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119, 118, 117, 116 이런 식으로 세도 되고 아니면 등차 수열 일반항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거꾸로 세는 것보다는요 필요한 걸 채워가게 세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계산상. 알겠지? 그래서 끝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하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군의 규칙을 찾아서 빗금을 그어가지고 그 군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째 항이 얼마인가요?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 몇 번째 항이라는 게 몇 번째 군에 들어있는지 몇 번째 그룹에 들어있는지 개수를 먼저 더해가지고 세가지고 찾아 놓습니다. 몇 번째 그룹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좀 귀찮은 일은 개수가 내가 원하는 개수가 딱 떨어지는 n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초과하는 n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부족한 n을 구해놓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 그룹을 채워가는 게 계산상 좀 편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채워나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항을 찾으면 돼요. 요게 군수열입니다. 알겠죠? 되겠니? 그래서 밑에 거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6, 4, 7번 봐봐. 1, 3, 3, 5, 5, 5, 7, 7, 7, 7 어떤 느낌이야? 같은 숫자가 배열이 되는데 개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규칙에 따라 빗금은 1 혼자, 3 둘이, 5 셋이, 7 넷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돼요. 그럼 너무 좋은 게 군의 번호에 따라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동일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찾으면 돼? 얘가 목표가 25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항입니다. 그런데 얘가 나열되는 걸 보니까 1, 3, 5, 7, 그 다음 뭐겠어? 9, 11, 13 어때요? 홀수 애들이 나열이 되겠지. 그러면 언젠가는 홀수 25가 나올 거잖아. 맞니? 그게 몇 군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찾는 거야. 몇 군에서 나오는지. 괜찮니?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정답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군 10번째 그룹에서 홀수 25가 딱 튀어나왔어. 그럼 얘가 뭐래? 25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항은 몇 번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방금 예시로 10번째 군의 시작이 25라고 했죠. 그러면 9번째 군까지는 25가 아닌 거잖아. 그만큼의 항이 번호가 쭉 증가했겠죠. 다시 말하면 9번째 군까지의 개수를 세면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게 25가 등장하는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몇 번째 군에서 등장하는지를 찾는다. 그래서 군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군 안에서 디테일하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가볼게.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어때요? 얘도 규칙이 2분의 1 분모 같은 거, 3분의 분모 같은 거, 4분의 분모 같은 거, 5분의 분모 같은 거.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 군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 때 어때요? 개수 군의 번호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분모를 보면 군의 번호보다 플러스 1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 어디까지? 1부터 군의 번호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괜찮죠? 되겠니? 그러면 1번 봐봐. 분모가 20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군이 몇 군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모가 20짜리면 얘는 뭐부터 시작해요? 20분의 1부터 시작해서 20분의 19까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20분의 17, 즉 분모가 20인 녀석이 몇 번째 군에 들어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20분의 17은 맨 끝에 들어있진 않겠지. 서연아, 20분의 17은 몇 군이야? 이건 규칙 보인다. 20분의 17은 몇 번째 그룹에 들어있어요? 21? 위에가 군의 번호야. 실제 숫자는 여기고. 아, 분모가 20이면 군의 번호, 그룹의 번호는 그거보다 하나 작아. 맞지? 19번째 그룹에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분자가 17이라는 거는 1부터 17번째 있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율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규칙이 여기는 좀 쉬우니까 봐봐. 분모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가 군의 번호보다 군의 번호가 분모보다 하나가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20이니까 19번째 그룹 19군에 들어있는 녀석이야. 표시를 해보자면 19번째 군은 분모가 20이고 분자는 1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20분의 17도 존재하고 20분의 18도 존재하고 20분의 19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맞죠? 19군이니까 19개 들어있는 게 맞잖아. 요렇게 돼서 20분의 17이 몇 번째 항인지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야? 요 앞에 18군까지 개수를 싹 센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둘, 7개 더 더하면 되죠. 이해되니? 그래서 18군까지의 개수를 세고요. 근데 개수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쭉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1부터 18까지 하나씩 키우면서 더한 게 우리 19군 직전까지 18군까지의 항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7을 하면 20분의 17의 항의 번호가 된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젠 거꾸로예요. 항의 값을 준 게 아니라 항의 번호를 줬습니다. 95번째 항. 이건 뭘 해야 돼? 우리 위에서 다뤘던 것처럼 몇 번째 군까지 합치면 개수가 95개에 가까워지나요? 요거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우리 쌤이 예시로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걸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넘어가자.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해결하는 걸로 하고요. 자, 282페이지로 갈 건데요. 우리 수열, 우리 대수에서 전체 마지막 단원 중에서도 마지막 개념 수학적 귀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용어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제목 봐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되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가보면요. 수열을 가지고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이 귀납적 정의, 귀납법 요거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단원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귀납법은 어떤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증명 논리를 적는 부분입니다. 틀이 있어요. 증명하는 방법, 틀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고 접근하면 되고 오늘 할 거는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 그 차이입니다. 제목 잘 기억하시고요. 귀납적 정의. 자, 쭉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관계식 동그라미. 관계식. 우리가 앞서서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일반항을 AN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구체적인 식이 있죠. 등차수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R의 n-1 제곱, 이렇게 구체적인 식을 외우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납적 정의는 관계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n번째 항과 그 바로 다음의 항의 관계로만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 n번째 항에서 어떤 상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와요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등차 수열의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납적 정의는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수열을 가져오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짜잔. 봐봐. 여기 예시만 잠깐 보고 가자. 얘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2고요. 구체적인 n에 대한 식을 준 게 아니라 관계를 줬어요. n번째 항에 2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그 바로 다음 항이 된다라는 관계. 그럼 우리는 구체적인 식에 n에다가 막 때려 넣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검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한번 해보자면, 자, 첫 번째 항은 2라고 했어요. 그럼 나 두 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러면 두 번째 항 구하려면 관계식에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2배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밀어 넣어서 2 곱하기 2에 더하기 1, 5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관계식으로 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열 파트가 좀 노가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이런 문제들이 좀 처치곤란이야. 사실 일일이 계산하면서 미스가 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다가 보면 뭔가 규칙이 보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정리했던 공식으로 외우고 있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충분히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봐봐. 앞으로 이런 모양을 보면 얘는 등차야, 얘는 등비야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관계식을 보고 1번 볼게요. n번째 항 바로 다음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그러면 얘를 n번째 항, 그 다음 항이라고 하면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항, 뒤에 항이라고 할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연속된 항을 빼면 d라는 어떤 고정값, 얘는 상수거든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 고정값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연속된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연속된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A2, n에다 1 넣으면 A2 빼기 A1은 D, A3 빼기 A2도 D,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다음 항에서 뒤에 항에서 앞에 항, 연속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하다. 일정한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 공차라고 하거든.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다. 알겠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체적인 식이 있죠. 어떻게 돼요? 등차 수열임을 확인했으니까 그제서야 A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라고 구체적인 식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관계식을 보고 얘가 등차 수열이야 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돼야 되겠죠. 자, 3번 잠깐 보고 올게요. 3번 봐봐. 2배 an 플러스 1은 an과 an 플러스 2 더한 거래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3번 옆에다가 이거 적어 볼게요. 항의 번호대로 나열을 해보면 A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A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어요. 순서대로잖아, 그지? 그러면 3번 관계식을 다시 한번 봐봐. AN 플러스 1은 누굽니까? 가운데 요 항의 값이에요. 그거 2배가 AN과 AN 플러스 2 합이 된대요.
여기서 많이 보던 거지. 여기서 보던 거야? 가운데 거 2배가 양쪽 더한 거. 등, 차, 중, 항 개념이죠. 그죠? 등, 차, 중, 항 개념이면 이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런데 n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모두 등차 수열이란 얘기야. 연속된 3개 항을 아무렇게나 뜯어와도 등차 중항 공식이 만족된다라는 거는 이 an 수열 자체가 등차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유준아, 그래서 요식을 보자마자 얘는 가운데 거 2배가 양쪽 더한 거니까 등차 수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1번에서 적었던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옆에 거 볼게요. 다시 1번으로 와서 아까 1번이 연속된 항에 뒤항에서 앞에 항 뺀 게 일정하다 D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A를 2항하면 이런 구조잖아. 해석은 똑같이 하는 거죠. n번째 항에서 일정한 값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게 뭐야? 등차 수열 얘기거든. 밑으로 가볼게요. 3번. 등차 중항 얘기도 했지만 여기서 봐봐.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이 2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하나 주고 얘를 이렇게 이항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an 플러스 1 빼기 an과 우변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 둘이 연속된 항이고 얘네 둘이 연속된 항인데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것과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게 어때요? 같대. 이게 뭐야? 차이가 일정하다는 의미거든. 근데 요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면 조금 전처럼 넘겨서 가운데 거 2배가 양쪽 더한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등차 중항 공식, 등차 수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눈에 익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번이랑 4번 가볼게요. 2번 봐봐. 2번에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눠요 예요. 또는 나눗셈을 실질적으로 분수로 나타내도 되죠. 아마 여기 분수로 분수는 아니네. an분의 an 플러스 1이 어떻대? 비율인데 그 비율이 어떻대요? 일정하대요. 이게 뭐야? 뒤에 항 나누기 앞에 항은 일정하다? 이게 앞에 항에서 일정한 값 곱해서 뒤에 항이 나온다는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 항식을 갖다 쓰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분모로 an이 갈 건데 양변에 an을 곱하면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여기서 r은 고정된 값이라면 이거는 등비수열이라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곱해진 일정한 값을 공비 r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 이게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an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항의 개수 빼기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4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뭡니까? 아까 그 얘기야. 다시 한번. an 플러스 1을 가운데로 두고 앞에 an, 뒤에 an 플러스 2인데 요번에는 뭘 하고 있냐면 an 플러스 1 가운데 항을 제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양쪽을 뭐 하고 있어요? 곱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뭐야? 등비중항식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n에 대해서 3개 연속된 값들을 뽑아오면 모두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내용이니까 자연수 전체에 대해서 여기 수열은 등비 수열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뭘 하겠니? 아까처럼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또 하겠죠. 연속된 두 항에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으로 나누면 비율이 뒤에 항에서 앞으로 항을 나눈 비율이 서로 같으면 비율이 일정하다. 일정한 값을 곱한다. 그 일정한 곱해지는 값을 공비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등비수열을 표현한 관계식, 즉 그래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제 볼게요. 1번 봐봐. 첫 번째 항은 6이고요. 이 관계식입니다. 희수야,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판단되니? 그렇죠. 등차죠. 공차가 얼마? 2. 그래서 여기는 바로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d 곱해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등차 수열임이 판단이 돼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지원아,
첫 번째 항은 3이고 요런 관계식인데 n번째에서 2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온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공비가 얼마야? 2. 그래서 AN 수열은 등비 수열로서 일반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바로 우리가 외우고 있던 식을 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정리했던 등차 등비를 이렇게 관계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 이제 모양의 변형이 등장했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an 플러스 1이 an의 바로 다음 항인데 조금 전에 뒤에 더해지는 숫자가 여기 덧셈인 거 잠깐 체크할게요. 덧셈입니다. 더해지는 숫자가 일정했으면 등차 수열이었거든. 그런데 여기 더해지는 fn이라고 표현한 거는 n에 대한 어떤 식, 즉 변수입니다. 여기가 변하는 값이면 등차라고 할 수 없지. n이 바뀌면 더해지는 값이 바뀌면 더해지는 값이 일정해야 등차 수열인데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등차가 아닙니다. 알겠죠? 등차처럼 보이는 그냥 수열이야. 알겠지?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정보 몇 가지를 주고 뭐 50번째 항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등차로 가면 돼 안 돼? 높아시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얘는 선생님 제가 머리를 써보니까 FN이라는 걸 더하잖아요. 우리 등차 수열에서 얘를 공차로 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이렇게 쓰려면 여기가 바뀌는 숫자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n에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어떻게 바뀌잖아, 그치? 애초에 등차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니면 다 나열을 해보셔야 돼요. 노가다요. 알겠죠? 그럼 보자. 덧셈으로 fn 뭔가 변하는 숫자인데 덧셈으로 연결된 거는 쭉 전개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봐봐. 일반 항을 구하래요. 최종 목표는 이렇게 n번째 항을 구하래요. 쌤이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 네모에 있는 거지만 우리 관계식에 따라 한번 쭉 넣어볼게요. n에다가 1을 넣으면 좌변은 a2, 우변은 a1 더하기 1 넣었으니까 f1. 그러니까 fn은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알겠죠? 나열. n에다가 2를 넣으면 관계식에 따라 a3은 a2 더하기 f2 이렇게 됩니다. 그쵸? 점점점. n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을 넣어봐요. 그러면 관계에 따라 a n-1 그 바로 앞에 항에다가 f n-1을 넣은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대입해가지고 나열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덧셈으로 연결됐으니까 더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할 거는 요 녀석이에요. 쟤만 남기면 되거든. 그러면 덧셈으로 연결된 식은 덧셈을 해보자. 덧셈으로 연결된 건 덧셈으로 해보자. 그러면 어떤 게 잘 보이냐면 왼쪽 길이 더하고 오른쪽 길이 더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되겠지. 왜? 넘어가면 마이너스 부호로 상쇄가 될 거니까. 즉 요렇게 안녕히 가시고 요렇게 안녕히 가시고 요렇게 안녕히 가시고. 따라서 좌변은 우리가 구하려는 AN만 싹 남은 상황이고요. 우변은 빗금칠하지 않은 애들은 다 더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 더하기, 그 다음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 가서 Fn-1이니까 규칙이 보입니다. 집어넣는 게 1부터 n-1까지야. 요거 간단히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변하는 녀석을 K로 지정하면 1부터 n-1까지 변해요 라고 하면 되니까 F의 K 요렇게 지정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등차 수열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게 아니면 이렇게 전개를 쭉 쓴 다음에 n번째 항 구하세요 또는 뭐 10번째 항 구하세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번째면 10번째까지 주어진 관계식을 쭉 전개를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라고요. 자, 다음 네 번째 개념 가볼게요. 짠!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fn을 곱한대. 역시나 여기가 아까처럼 일반적인 상수 r이라는 게 곱해져 있으면 얘는 등비수열의 관계식. 그래서 등비수열로 가면 되는데 요 놈은 역시 n이 바뀌면 변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처럼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fn의 n-1제곱 이렇게 가지 못한다고요. 알겠지? 그럼 아까처럼 얘도 뭐 쭉 나열해. 그 다음 뭐 할까? 아까는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했지. 지금은 뭐 할까? 좌변 우변끼리 곱한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연습 삼아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n에다가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f1. n에다가 2를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곱하기 f2. 이런 관계식을 쭉 쓸 수 있어요. 일반 항을 찾기 위해서 n번째를 넣으면 그거보다 하나 앞에 있는 n-1번째 항에다가 f n-1을 넣은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여기 있는 n번째 항은 뭔데요? 이렇게 식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변은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상쇄, 나머지 항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아까 힌트를 어디서 얻었어요? 곱하기 하고 있구나 해서 얻어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좌변끼리 곱해놓고 우변끼리 곱해놓으면 전부 곱해진 상태잖아? 우리 곱해진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같은 인수들이 들어있으면 약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지웁니다. 요렇게는 곱해진 상태에서 똑같이 곱해져 있는 숫자를 약분하는 단계야. 이게 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분이 돼서 1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약분, 요렇게 약분 되겠죠. 따라서 좌변은 남은 게 n번째 항, 우리가 구하려는 녀석이고, 우변은 첫 번째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쭉쭉쭉 마지막 fn-1까지 곱한다. 여기서 연속된 규칙이 보이긴 하지만 곱하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시그마는 더하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알겠지? 이 정도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등차 수열처럼 생겼지만 뒤에 더해지는 게 일정하지 않으면 이건 등차는 아니야. 그래서 얘는 쭉 적어서 좌변 우변끼리 더해서 상쇄시킨다. 등비수열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값을 곱한 게 아니야. 그래서 등비수열로 가지 말고 얘도 전개를 쭉 해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한 다음 약분한다. 이렇게 방법을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낫겠지. 자, 28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보지 마시고요. 여기 관계식으로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항은 50. 그 다음에 여기 관계를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잘 보이게 AN 이항하고 상수 항 3을 이항할게요. 그러면 AN 상수항 3만 이동합시다. AN 플러스 1은 AN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충분하죠? n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대.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녀석이 일정하니까 이거는 무슨 수열이면서 등차 수열이면서 얘가 공차 D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1이래요. 그러면 쌤이 예전에 연습했던 거 그거 한번 해볼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의 1차식으로 나타나고 1차항의 개수가 공차 D더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AN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고요. 첫째 항이 50이 나와야 돼.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50이 되려면 상수항은 53이 존재해야겠죠. 한 번에 일반항 찾기. 괜찮나요? 그래서 문제로 가보자. K번째 항이 14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으세요. 즉
k를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3k 더하기 53이고 그게 14를 만족하는 걸 k를 찾으면 되겠죠. 괜찮아요? 암산도 가능하겠다, 그치? 53 넘어가면 마이너스 39,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13, 즉 13번째 항 이렇게 되겠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식만 보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얘도 좀 이쁘게 고쳐주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은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입니다. 아니, an입니다. 쏘리. 그러면 앞에 항에서 2분의 1을 곱해서 뒤에 항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일정하게 곱해진 요 숫자가 공비인 등비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을 보고 이런 걸 바로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관계식.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썼었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50번째 항은 얼마인가요?는 뭐 너무 쉽죠. 50 집어넣으면 되니까 50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49제곱. 그래서 2의 k제곱분의 1이니까 k는 49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잠깐 보고 갈게요. 664번 봐봐. 짠! 유준아,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그냥 봐도 되고요. 왜? 연속가는 두 항에 뒤에서 앞으로 빼니까 같더래. 이게 뭐야? 차이가 일정하다 등차 수열 해도 되고, 아니면 요 녀석을 2항 하면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an 더하기 2 더하기 an은 2배의 an 더하기 1, 즉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더한 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등차 수열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저거 넣는 거죠. an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럼 중요한 정보가 첫째 항에 있으니까 공차 d를 찾아야 되는데 d 얼마입니까? 항이 요렇게 가는데 얼마 더한 거야? 2 더한 거거든. 아니면 마3에서 마5를 빼면 공차 d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차는 2. 따라서 2n으로 시작하고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려면 마이너스 7이 상수항으로 존재해야 되겠다. 일반항 찾았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시그마 적용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혜라, 요거 무슨 수열이야? 넘어갈게요. 등비수열. 그래서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그래서 공비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괜찮니? 이 문제는 짠! A1에서 A6은 5칸 차이, 비율이 공비 5개, 즉 R 5제곱이에요. 그죠? 두 번째 거도 R 5제곱, 세 번째 거도 R 5제곱. 그럼 R 5제곱이 3개 더 있었으니까 3 곱하기 R 5제곱이 15다.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너무 빨랐니? 넘어갈게요. 자, 뒤에 정리했던 두 가지입니다. 봐봐. 첫 번째 항은 3 고정시켜놨는데 관계식이 연속된 두 항이에요. 너무 좋아. 그런데 뒤에 더해지는 숫자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n이 변함에 따라 바뀌는 숫자예요. 망했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래? 100번째 항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 볼게. 아까 나열하자 그랬죠? n에다가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지금 n에다가 1을 넣었어요. 그러면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나타낼게요. 이거를 2분의 1로 계산해 놓지 말고 n에다가 2를 넣을게요. 그러면 a3은 두 번째 항 더하기 n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100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점점에서 100 써도 되는데 우리는 확장성을 위해서 일반항을 구합시다. 일반항을 구하면 그 바로 앞에 항 n-1번째 항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번호랑 잘 봐봐. 우변에 썼던 항의 번호부터 시작해서 그거보다 하나 큰 거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n-1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겠죠? 그 전에 승우, 분모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자 그랬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쪼개요. 그렇죠. 부분 분수 쪼개 봅시다. 알겠죠? 부분 분수 쪼개 봅시다.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짜고짜 쪼갠 다음에 뭐만 하면 된다 그랬지? 분자 보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지? 자, 이제 가봅시다. 쪼개는 건 조금 이따 하고, 덧셈에서 힌트를 얻어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변 우변에 같이 들어있는 거는 상쇄가 되겠죠. 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렇게까지 없어지겠군. 그래서 AN이라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A1 더하기 여기 있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n-1 곱하기 n분의 1을 할 건데, 규칙이 보이죠? 다 더할 거니까 시그마로 나타내 볼게요. 시그마 K를 변하는 거를 보니까 분모만 변하는데 맨 첫 번째 있는 것에 곱하기에 앞에 걸 보니까 1부터야.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요? n-1까지 가면 되겠죠. 맨 밑줄에 곱하기 되어 있는 분모에 앞에 있는 게 n-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K랑 그거보다 하나 큰 K 더하기 1이라고 써주면 1 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2 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맞죠? 그죠? 마지막에 n-1 넣으면 맨 밑줄에 있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 다 됐어요. 그러면 A1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3 밀어 넣고요. 잘 됐고, 그 다음에 아까 하자고 했던 쪼개기 가겠습니다. 알겠죠? 쪼개서 다시 한번 시그마 적용해 볼게요. 요 식은요,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 일단 분자를 1로 두고 마이너스로 쪼개보라고 했죠. 이제 암산할 거야. 첫 번째 항의 분자는 K 더하기 1이 곱해지고, 두 번째 항의 분자는 K가 곱해집니다. 빼면 분자가 1입니다. 보정할 게 없어. 맞죠? 이게 곧 시그마를 적용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세로 쓰기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는 3 더하기, 이제 세로 쓰기 하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거 1 집어넣었을 때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요? n-1 집어넣을 때까지. 그래서 n-1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세로 쓰기를 하면 뭐가 좋다? 아래 위로 지워지는 게 보인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없어지겠죠. 따라서 결론은 AN이라는 녀석은 앞에 3 더하기 1, 4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니? 물론 여기를 100까지만 해가지고요, 더하면 구체적인 값으로 한 번에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쌤이 일반적인 표현을 한 거는 왜 그래? 100만 구할 게 아니라 뭐 50도 구해보고 200도 구해보고 하려면 이렇게 일반적인 식을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0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빼기 10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뭐 곱하기 유형 나오겠죠.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첫 번째 항은 2, 그 다음에 관계식을 보니까 n-1번째에서 뭔가를 곱해가지고 n번째 항, 바로 다음 항이 나오는데 일정한 값이 또 아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눈치를 챘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이거 쭉 나열한 다음에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할 거거든. 그럴 때 여기 있는 쌤이 밑줄 친 요 녀석도 뭔가의 규칙이 보이게 모양을 바꿔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통분을 해보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분모는 n제곱이 n이 2개 곱해져 있는 거고요.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작은 값을 앞에 놓을게요. 요렇게랑 요렇게로 모양을 볼 수 있어. 그럼 마지막은 n이라는 걸 분리하겠습니다.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로 보면 규칙이 있어. 뭐 항의 번호 n을 지정해주면 분모는 그대로 놓고 각각 곱해진 하나하나를 만들 건데 분자는 그 숫자보다 하나 작게
또 하나는 그 숫자보다 하나 크게 이런 규칙으로 전개를 해 놓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부터 밀어 넣어 볼게요. n에다가 2부터 밀어 넣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 2부터라고 하기도 했고 n-1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1 넣으면 a0가 되거든. 그런 항은 없어요. 자, 그래서 n에다가 2부터 넣어보자. a2는 자, n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요. 첫 번째 n에 대한 식에다가 2분의 하나 작은 거, 2분의 하나 큰 거에다가 첫 번째 항의 번호 하나 작은 거 이렇게 되겠죠. 3을 넣었어요. 그럼 n에다가 3 넣었으니까 분모 3 하나 작은 2, 분모 3 하나 큰 4, 두 번째 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뭘 했냐면 일반 항을 구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확장성에서. 그래서 n번째 항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항의 번호 따라서 분모는 n, 분자는 하나 작은 거 n-1, 분모 n 하나 큰 거 n 플러스 1, 그리고 a n-1 하나 앞에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힌트를 얻어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또 뭘 하면 돼요? 곱해 보면 되겠다. 그러면 좌변 우변에 약분되는 구조가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약분이 되는 구조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 2로 샥 갈아 끼우겠습니다. 따라서 끼리끼리 곱한 남은 n은 좌변은 an 이렇게 남았고요. 요거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을 먼저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요게 이제 첫째 줄에 있던 두 곱이었고요.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나중에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곱하기 이렇게 흘러가서 마지막 곱하기는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곱하기로 싸그리 연결된 거니까 옆에 붙어있는 게 만약에 약분이 되는 구조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때요? 샥샥 지워볼게. 2분의 3과 3분의 2 옆에 붙어있는 얘네 둘이 약분 관계야. 그럼 그 다음은 3분의 4와 4분의 3이 또 약분 관계겠죠. 붙어있는 애들끼리 다 약분 관계야. 따라서 결론은 는 앞에 2 곱하기 2분의 1도 약분 관계니까 버리면 남은 건 맨 끝에 있는 n분의 n 더하기 1 요게 결론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 아닌 게 보여. 맞죠? 이상하게 생겼잖아. 아무튼 그래서 a 20 구하세요. 20 넣으면 됩니다. 요렇게 일반항 구하는 거야. 좀 귀찮지만 나열해서 더할지 곱할지만 정해주면 된다. 이 정도예요. 알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여기 뒤에는 다 뭐냐면 일일이 해봐야 되는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실수 없이 하나씩 한 단계씩 값들을 찾아보셔야 돼. 알겠죠? 한번 보고 갈까?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항 구하려면 관계식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돼요. 맞죠? 연습 한번 해볼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분의 첫 번째 항이야. 이전 항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그러면 이전 항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세 번째 항은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이전 항 더하기 1분의 이전 항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 계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모 분자를 없애는 값을 곱하자. 그래서 2를 곱하면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오, 규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항은 똑같죠? 이전 항 더하기 1분의 이전 항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4분의 1 됐다. 안 해도 되겠네. 뭡니까? n번째 항은 n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일이 해봐야 되는 유형입니다. 이걸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했던 등차다, 등비다, 아니면 등차의 꼴이다, 등비의 꼴이다 요거 외에는 일일이 하는 유형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짜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하게 더하는 녀석이 있긴 한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이거는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고 짝수면 플러스 1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입니다. 맞죠? 그래서 뭘 하래? 2025 해보래. 2025 이것도 나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첫째 항이 2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항부터 밀어 넣어봅시다. n에 1 넣는 거예요. n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팁인데 밀어 넣을 때 n을 계속 보면서 밀어 넣어도 되지만 규칙을 보면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 같은 숫자 밀어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가도 충분합니다. 얼마니? 첫 번째 항은 2고요. 빼기 1이니까 적고 값은 1이야.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항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우변이 짝수항이 들어가면 플러스 1이 붙으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항 구할게요. 네 번째 항 구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항 빼기 1로 이제 조금은 빨리 갈 수 있겠죠. 2 빼기 1은 1 이렇게 되겠네요. 다섯 번째 항은요. 그 앞에 항에서 더하기 1이 되겠죠. 2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구나. 1, 2, 1, 2, 1, 2 그러면 짝수면 1, 홀수면 2 끝. 이해되죠? 네, 써보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짠! SN이 등장했습니다. 두둥. 우리 SN 등장하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니까 이거 관계식을 활용해야겠죠. 그죠? 맞니? 이때 A 10번째 항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뭘 가져와야 되냐면 A n번째 항이라는 걸 들고 와야 되거든요. 맞지? 그런데 얘가 n이 1부터 2, 3, 4 이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단원이 귀납적 정의라는 단원으로 관계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무슨 수열 이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n번째 항이라는 an이 보이니까 an 플러스 1번째를 들고 와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다시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sn 플러스 1은 의미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하고도 그 바로 다음 항까지 더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요만큼이 sn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우리 n 플러스 1번째 항 요거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버리면 되죠.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지금 sn은 4an 빼기 3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sn 플러스 1은 n자리에 n 플러스 1로 밀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4배의 a n 플러스 1 빼기 3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a n 플러스 1이라는 걸 냅다고 하려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빼면 되겠구나. 맞죠? 밑에서 위로 빼면 sn 플러스 1 빼기 sn은 덩그러니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남아요. 는 밑에서 위로 빼요. 그러면 4로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삼은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4an 이렇게 될 거예요. 넘기고 넘긴다. 그러면 n 플러스 1부터 보면 3배의 n 플러스 1번 항은 4배의 an 항이야.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n 플러스 1은 3분의 4an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좋죠? 자, 그런데 하나 표시하고 옵시다. 우리 일반항과 수열의 합 sn과의 관계에서 sn 빼기 sn-1은 n이 2부터라고 했어요. 그죠? 왜 그랬냐면 sn-1이 있을 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S0이라는 0번째 항이라는 이상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SN 플러스 1이 있고 SN이 있는데 그 관계에 따라 나온 결과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아까 이 수열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작은 자연수 1을 넣어도
정의가 안 되는 항이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1부터 가능하구나. n-1 있을 때 2부터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주원아 무슨 수열이야? 그렇죠. 3분의 4가 일정한 숫자를 곱해 놓은 숫자니까 그러면 등비 수열이 확인됐으니까 바로 일반항 가는 거예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첫째 항이 아까 a1이 1이었어요. 그럼 1 곱하기 공비 3분의 4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10번째 항 구하세요. 뭐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요거 문제에 따라 그대로 가면 돼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용기 안에 미생물은 1시간마다 5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3마리로 각각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3마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포가 있대요. 미생물이 있대요. 3배씩 뻥키가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런데 문제 쭉 읽어보면 미생물이 10마리가 있을 때 n시간 후 남아있는 미생물의 수를 an이라고 하자입니다. 상황을 볼게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 있는 개체수라든가 처음에 있는 양이라든가 요거를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A 개체수라고 이렇게 줘볼게요. 여기 10으로 갈아 끼우긴 할 거거든. A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 지났다고 해볼게요. 1시간. 이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시간이 지나면 개체수가 어떻게 되냐면 5마리가 죽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A마리가 있었는데 5마리가 죽으니까 개체가 줄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10마리였지만 우리가 20마리 들고 있어요. 5마리 주면 15마리가 되지. 그 남은 숫자의 15은 한 마리당 3마리로 분열한대. 곱하기 3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개체수에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괜찮나요? 요게 1시간 지났을 때 미생물 개체수입니다. 1시간 더 흘려볼까요? 1시간 더 흘리는 걸 2시간째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개체수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둘게요. 에서 다시 5마리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녀석의 뻥튀기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구체적인 식은 3을 전개하면 a 빼기 5에 3의 제곱이 곱해져 있고 빼기 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건데요. 문제 잠깐 가볼게. 첫 번째는 이제 a가 초기 마리수가 10마리고 n시간 후 살아있는 미생물의 수를 an이라고 하래. 그럼 봐봐. 이제 의미 부여할게요. 1시간 지나서 살아있는 개체수는 A1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그 녀석이 어디 등장하냐면 여기 등장해요. 1. 그리고 그 결과가 A입니다. 맞죠? 2시간 지나서 남은 개체수 이렇게 되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그 다음 한 번만 더 해볼게. 그 다음 3시간이 지나서 남은 개체수는 바로 앞에 개체수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5마리를 줄인 다음에 몇 배? 3배. 그게 A3이다. 요런 관계다. 그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남아있는 개체수에서 빼기 5 곱하기 3을 한 게 그 다음 번째 개체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하자면 n시간 후 남아있는 미생물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2번부터 가볼게요. an과 an 플러스 1 관계. 자, 어떻게 와가지고요. n시간째 개체수를 세보니까 그 전에서 5 빼고 곱하기 3을 한 게 개체수 an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1시간이 더 흘러서 n 플러스 1 시간이 흘러서 남은 개체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있던 개체수에서 5를 제외하고 3마리로 분열한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3을 한 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 n 플러스 1 시간이 흐른 후에 남아있는 개체수가 되는 거죠. 요런 관계가 있더라.
따라서 an 플러스 1은 3an 빼기 15 요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지?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야? 아니죠. 왜? 곱하기 3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등비 수열이야? 아니죠. 마이너스 15 때문에 아닌 거야.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계산해야겠죠. 알겠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숙제 얘기하자. 개념원리는 291페이지까지 풀어와 보시고요. 라이트 샌더 여기 진도 맞춥시다. 알겠죠? 귀납적 정의 활용 166페이지에 유형 6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껴있고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에 보도록 하고 하원하기 전에 선생님이